법정을 지배하는 남자가 대낮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울 중심가 한낮의 거리.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곳엔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있었답니다. 그 남자, 바로 판사 이한영이었지요. 판사님, 판사님. 주변 사람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이한영은 한 손으로 복부를 감싼 채 다른 손으론 검은색 서류 가방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방을 쥔 손엔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 가방, 뭐가 들었길래?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달려와 이한영을 들것에 눕히려 했지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품에 더욱 끌어안았어요. 이건 놓을 수 없습니다. 이한영의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답니다. 피로 물든 와이셔츠, 창백하게 질린 얼굴.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지요. 그가 목숨처럼 지키려는 그 가방 안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사건은 불과 2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한영 판사는 오늘도 법정에 서 있었어요. 재판장 의자에 앉은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답니다. 피고인의 변명은 더 이상 듣지 않겠습니다. 이한영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지요. 피고인석의 남자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 남자는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죽였지만 돈과 권력으로 무마하려던 인물이었답니다. 법 앞에 특권은 없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미방 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사는 황급히 항소 의사를 밝혔고 방 청석 뒤편에선 정장 차림의 남자 몇 명이 차가운 눈빛으로 이한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이한영은 판사실로 돌아왔답니다. 책상 위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지요. 표지엔 극비라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증거를 확보했군. 이한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가 3년간 추적해온 거대 비리 사건의 결정적 증거였답니다. 정재계를 뒤흔들 이 서류만 있으면 수십 명의 권력자들을 단죄할 수 있었지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판사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을 노리는 자들이. 전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이한영은 재빨리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원을 나섰답니다. 그의 뒤를 몰래 따라오는 검은 차 한 대를 그는 알아챘을까요? 대낮의 서울거리. 이한영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한영 판사.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이한영이 고개를 돌리는 찰나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칼을 휘둘렀답니다. 번쩍이는 칼날이 그의 복부를 파고들었지요. 끄억. 이한영이 비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지면서도 가방만은 놓지 않았어요. 범인은 가방을 빼앗으려 했지만 이한영의 소나귀는 쇠사슬처럼 단단했답니다. 이걸 넘겨줄 순 없어. 그리고 지금 구급차 안. 의식이 흐려지는 이한영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판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 서류가 뭐길래 이러시는 겁니까? 하지만 이한영은 대답 대신 가방을 더욱 꽉 끌어안았지요. 그 가방 안엔 단순한 서류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폭탄 같은 진실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한영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목숨 걸고 지키려는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한영이 칼에 찔린 이유. 그건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바로 어제 대한민국을 뒤흔든 그 폭로에서 시작되었지요. 병역 비리 장부. 전격 공개. 전국의 언론사가 일제히 특종을 쏟아냈어요. 20년간 은밀하게 거래된 병역 면제 명단. 그 안엔 재벌 2세, 고위 공직자 자녀,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이 뒤집힐 겁니다. 뉴스를 본 국민들은 분노했지요. SNS엔 항의 글이 폭발적으로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마비될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장부를 세상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판사 이한영이라는 사실을요. 때는 24시간 전으로 돌아갑니다. 대법원장 집무실. 넓고 화려한 그곳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강신진, 차기 대법원장 후보 1순위였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군. 강신진의 손엔 임명장이 들려 있었지요.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어요.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내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이한영의 판사실. 판사님, 정말 이걸 공개하시겠습니까?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책상 위엔 두꺼운 검은 장부가 놓여 있었답니다. 표지엔 병역특례 명부, 극비라고 적혀 있었지요. 이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썩어온 농양을 도려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어요. 그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답니다. 이 장부는 우연히 손에 들어온 게 아니었지요. 이한영은 3년간 비밀리에 추적해왔어요. 강신진과 연결된 병역 브로커, 뇌물을 받은 군 관계자, 비리에 연루된 의사들까지. 강신진의 아들도 이 명단에 있습니다. 비서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강민우 공익근무요원 전환, 담당이사 매수라고 적혀 있었답니다. 이한영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거하게 심장을 찌르려면 가장 아픈 곳을 노려야 합니다. 그날 밤 자정, 이한영은 움직였어요. 그는 믿을 수 있는 기자 3명에게 동시에 장부 사본을 전달했답니다. 언론사가 동시에 터뜨려야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내일 아침 6시, 일제히 보도하십시오. 기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받아들었지요.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이 폭로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요. 다음 날 새벽 6시, 단독, 병역 비리 장부 공개, 재벌 고위층 자녀 수백 명 연루. 뉴스가 터졌습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어요. 검찰청엔 고발 전화가 빗발쳤고 국회는 긴급 국정조사를 발표했답니다. 강신진의 집무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참모들이 패닉 상태였어요. 강신진은 떨리는 손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답니다. 화면엔 자신의 아들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지요. 누가 감히.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청와대였답니다. 강 대법관님, 죄송하지만 임명은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딸깍. 전화가 끊겼지요. 강신진이 꿈꿔온 대법원장의 자리. 2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권력의 탑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어요. 이한영. 그는 이를 갈았답니다. 비서가 급히 보고했지요. 판사님, 이 장부의 출처를 추적했습니다. 이한영 판사가 3년 전부터 비밀리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강신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어요. 이한영 그놈이 날 무너뜨리려고 이런 짓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창밖엔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지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어요. 놈을 그냥 둘 순 없다. 강신진은 비밀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둠의 세계와 연결된 번호였지요. 이한영이란 판사를 제거하시오.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리고 다음 날 한낮. 이한영은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졌답니다. 판사님, 정신 차리세요. 구급대원이 소리쳤지만 이한영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검은 가방을 놓지 않았답니다. 그 가방 안엔 또 다른 폭탄이 들어있었지요. 강신진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더 큰 권력자들의 비리 증거가 담긴 두 번째 장부였어요. 이걸 넘겨주면 모든 게 끝나. 이한영의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습니다. 과연 그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신진의 복수는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 이건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대낮에 사람들이 오가는 한복판에서 판사를 칼로 찌른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공개된 오해 예고 스틸컷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섬뜩한 진실이 보이기 시작해요. 첫 번째 장면. 횡단보도 한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한영의 모습이었답니다. 그의 와이셔츠는 붉게 물들어 있었고 한 손으론 복부를 감싸 쥐고 있었지요. 복부 왼쪽. 정확히 간과 신장 사이를 노렸군요. 응급의학과 전문의라면 한눈에 알아볼 겁니다. 그 부위는 급소였어요. 제대로 찔리면 5분 안에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위치였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야. 진짜로 죽이려 한 거였어. 두 번째 스틸컷은 더 충격적이었지요.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남자가 칼을 휘두르는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답니다. 그 남자의 자세가 너무나 전문적이었던 거예요. 칼을 쥔 손목 각도, 찌르는 방향, 발의 위치까지. CCTV 영상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답니다. 이건 아마추어의 솜씨가 아니었지요. 최소 수년간 칼을 다뤄본 사람, 아니 그 이상.
전직 특수부대원이나 용병 출신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일반 범죄자가 저런 식으로 공격하진 않습니다. 저건 표적을 제거하기 위한 암살 기술이에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대낮이었을까요? 밤거리도 아니고 외진 곳도 아니었어요. 오전 11시 서울 한복판 명동 거리였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그곳에서 감히 판사를 습격했던 거지요. 이건 메시지야. 범죄 심리학자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이 공격엔 두 가지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요. 첫째, 공포를 심어주기 위함이었어요. 대낮에도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어디에 있든 안전하지 않다. 이한영뿐 아니라 그와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보낸 거였답니다.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주려 했던 거지요. 둘째, 대담함과 권력 과시였어요. 우리는 증거를 남겨도 괜찮다. 경찰도, 검찰도 우릴 건드릴 수 없으니까. CCTV가 즐비한 명동 한복판, 수많은 목격자가 있는 그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 배후 세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답니다. 세 번째 스틸컷, 범인이 이한영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장면이었지요. 가방, 저 가방이 진짜 목표였군. 범인은 칼로 찌른 후에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쓰러진 이한영의 손에서 검은 가방을 빼앗으려 발버둥 쳤답니다. 하지만 이한영은 죽어가면서도 가방을 놓지 않았지요.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목격자의 증언이 흘러나왔습니다. 범인이 계속 가방을 내놔 라고 소리쳤어요. 판사님은 피를 흘리면서도 이건 안 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범인이 도망쳤어요. 가방을 빼앗는데 실패한 범인. 그는 얼굴을 숨기고 도망쳤답니다. 하지만 경찰은 아직 그를 잡지 못했지요. 범인 체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이 쏟아졌어요. 경찰청장은 땀을 흘리며 대답했답니다. 수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선 다른 이야기가 오갔지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 수사 속도를 늦추라고. 뭐라고요? 판사를 칼로 찌른 놈을 왜? 모르겠어. 하지만 건드리면 안 되는 큰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결국 수사는 지지부진했습니다. CCTV는 확보했지만 범인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휴대폰 추적도, 목격자 조사도 모두 막혔답니다. 이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이야. 한편 대법원 어딘가의 비밀 회의실. 이한영이 아직 살아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강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살아있다고?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고 하지 않았나. 중환자실에 있지만 아직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하가 말을 흐렸답니다. 강신진이 책상을 내리쳤지요. 그리고 뭐야? 가방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영이 끝까지 놓지 않았고 지금은 경찰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화당! 강신진이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그 가방 안엔 우리를 모두 무너뜨릴 증거가 들어있어. 당장 회수하지 못하면 우린 끝이야. 참모들이 숨을 죽였답니다. 강신진의 눈빛엔 광기가 서려 있었지요. 병원으로 사람을 보내. 이한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해. 하지만 병원엔 경호가 붙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24시간 감시 중이에요. 강신진이 비웃었어요. 경찰, 검찰, 그까짓 것들이 뭐가 무섭나. 우린 그보다 위에 있어. 그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답니다. 이번엔 더 높은 곳. 사법부조차 손댈 수 없는 권력의 정점이었지요. 이한영을 영원히 입 다물게 해주시오. 비용은 얼마든지 되겠소. 전화 너머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3일 안에 처리하지요. 병원 중환자실. 이한영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답니다. 의식은 희미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침대 옆 가방을 향해 뻗어 있었지요.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며 혀를 찼어요. 저렇게까지 지키시는 게 대체 뭘까요? 복도 끝, 경찰관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지요. 병원 지하 주차장엔 이미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요. 차 안엔 냉혹한 눈빛의 남자 셋이 앉아 있었답니다. 목표는 3층 중환자실.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한영을 향한 두 번째 암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칼에 찔리면서도 절대 놓지 않은 그 가방. 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 질문이 지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이한영.
의료진이 옷을 벗기려 하자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소리쳤어요. 가방. 가방은 절대 손대지 마세요. 그리곤 의식을 잃었답니다. 의사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지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가방을 걱정하다니. 경찰이 증거물로 가방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열어보진 못했어요. 법원 영장이 필요했거든요. 판사님의 사적인 물품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열 순 없어요. 검은색 서류 가방. 겉보기엔 평범한 판사용 가방이었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심상치 않았지요. 이거 최소 5kg은 넘을 텐데요. 서류만 들었다기엔 너무 무거웠어요. 경찰은 엑스레이 검사를 요청했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욱 미스터리를 키웠지요. 서류 뭉치 여러 개와 이건 USB인가요? 그리고 뭔가 작은 상자 같은 게 보이는데 단순한 서류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병역 비리 장부 이탄 아닐까? 아니야. 강신진의 비자금 통장 사본일 거야. 나는 녹음 파일이라고 본다. 뇌물 주고받는 대화 녹음.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컸답니다. 때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한영의 집무실. 그는 홀로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눈앞엔 3개의 파일이 놓여 있었답니다. 첫 번째 파일, 빨간 표지. 병역 비리 명단 마이너스 1차 공개분. 이미 세상에 터뜨린 폭탄이었지요. 강신진의 아들을 포함한 수백 명의 명단이 담겨 있었어요. 두 번째 파일, 파란 표지. 사법부 로비 자금 내역 마이너스 10년치? 이한영의 손이 그 파일 위에 머물렀답니다. 강신진이 대법관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뿌렸는지. 모두 여기 있군. 장관급 인사에게 건넨 골프 접대비, 청와대 관계자에게 전달된 비자금, 언론사 간부들과의 은밀한 식사, 자리 영수증까지 10년간의 모든 로비 기록이 빼곡했어요. 이것만으로도 강신진을 무너뜨릴 수 있어. 하지만 이한영의 시선이 세 번째 파일로 향했답니다. 검은 표지. 표지엔 아무 글자도 없었지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가장 치명적이었어요. 재판거래 명단. 이한영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어요. 이 명단엔 지난 5년간 강신진이 조종한 재판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무죄를 유죄로, 유죄를 무죄로 뒤바꾼 판결들. 그리고 그 판결에 참여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이름까지. 대법관 7명, 고등법원 판사 23명, 검사 18명, 사법부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연루되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자체가 썩어 있다는 증거였지요. 이걸 공개하면 사법부가 무너질 거야. 이한영은 알고 있었어요. 이 폭탄을 터뜨리는 순간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거요. 하지만 그는 결심했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이게 내가 다시 돌아온 이유니까. 네, 맞습니다. 이한영은 회기자였어요. 전생에서 그는 이 비리를 알고도 침묵했답니다. 두려웠거든요. 그 결과 강신진은 대법원장이 되었고 대한민국 사법부는 완전히 부패했지요.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감옥에 갔고 진짜 범죄자들은 돈으로 자유를 샀어요.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이한영은 새 파일을 모두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곤 원본과 USB, 그리고 또 다른 물건을 가방에 넣었어요. 작은 녹음기였답니다. 강신진과의 마지막 대화. 이것만 있으면 결정타야. 사흘 전, 이한영은 강신진을 직접 만났어요. 비밀 장소에서요. 그리곤 대화를 나눴답니다. 당신이 병역 비리 장부를 공개했다며? 강신진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지요. 네, 제가 했습니다. 이한영은 당당하게 인정했어요. 강신진이 비웃었답니다. 너 같은 하급 판사 주제에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나? 난 이미 대법원장 자리를 약속받았어. 그 약속, 지켜질까요? 이한영의 말에 강신진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뭐, 당신 아들의 병역 비리가 터진 마당에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론이 들끓는데 강신진이 이를 갈았어요. 이한영, 넌 방금 선 넘었어. 날 건드린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협박이십니까? 그것까지 녹음되고 있는데요. 이한영이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답니다. 강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이 녹음과 함께 당신의 로비 자금 내역, 재판거래 명단까지 모두 공개됩니다. 곧
이 미친 자식이. 강신진이 달려들려 했지만 이한영은 이미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그 모든 대화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녹음기가 지금 가방 안에 있는 거예요. 원본 서류, USB 백업, 그리고 강신진의 자백 녹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강신진뿐 아니라 그 뒤에 숨은 거대 카르텔까지 모두 무너뜨릴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한영은 목숨을 걸고라도 가방을 지켰던 거예요. 이걸 잃으면 모든 게 물거품이야. 중환자실에 누운 이한영.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서 떨리고 있었답니다. 가방을.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했지요. 한편 경찰청 증거보관실. 판사님이 깨어나면 영장 발부받아서 가방을 열어봐야겠어요. 형사가 가방을 금고에 넣으며 말했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복도 끝에서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남자의 귓속엔 소형 이어폰이 꽂혀 있었어요. 목표 확인. 증거보관실 3번 금고. 좋아. 오늘 밤 회수 작전을 실행한다. 강신진의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가방을 빼앗기 위해서요. 과연 이한영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증거들은 무사할까요? 아니면 어둠의 세력 손에 넘어가고 말까요?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 이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이 품은 의문이었습니다. 이한영은 알고 있었어요. 병역 비리 장부를 터뜨리는 순간 자신이 표적이 될 거라는 걸요. 강신진의 보복이 올 거라는 것도 뻔히 알고 있었답니다. 숨을 수도 있었어. 해외로 도피할 수도 있었고. 하지만 그는 대낮에 당당히 법원을 나섰지요. 경호원도 없이 혼자서요. 이건 자살 행위 아닌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한영의 진짜 의도를요. 중환자실. 이한영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는 판사님, 정신 차리셨습니까? 경찰과 의사가 달려왔어요. 이한영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답니다. 그의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지요. 오히려 차분한 결의만이 담겨 있었어요.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증거보관실에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 이한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답니다. 다행이군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요. 판사님,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가방을 지키신 겁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한영의 눈이 천장을 향했어요. 그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답니다. 목숨보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전생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아니 전생의 이한영. 그는 평범한 판사였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단 비겁한 판사였지요. 이한영 판사, 이 사건 판결문 좀 봐주시겠습니까? 선배 판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재벌 회장의 횡령 사건이었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유죄가 확실했지요. 하지만 전생의 이한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배님, 이건 제가 맡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증거가 확실한데? 위에서 압력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아직 젊고 앞날이 있지 않습니까? 선배 판사가 한숨을 쉬었답니다. 자네도 결국 그쪽인가? 전생의 이한영은 늘 그랬어요. 위험한 사건은 피했고 권력자들 눈치를 봤답니다. 정의보다 출세를, 양심보다 안전을 택했지요. 그 결과는 참담했어요. 강신진은 대법원장이 되었고 사법부는 완전히 썩었답니다. 돈 있는 범죄자들은 무죄를 받았고 가난한 억울한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지요. 그리고 이한영 자신도 결국 강신진의 꼭두각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한영 판사, 이번 재판은 무죄로 처리하게. 하지만 증거? 자네 딸이 좋은 대학 가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장학금을 마련해 주지. 전생의 이한영은 고개를 숙였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혐오스러웠답니다. 하지만 바꿀 용기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전생의 이한영은 뉴스를 봤어요. 무죄 판결받은 재벌 2세 또다시 음주운전.
일가족 사망. 그 재벌 2세에게 무죄를 선고한 건 바로 자신이었답니다. 강신진의 압력 때문에요. 내가 저 일가족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그날 밤 전생의 이한영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자신의 비겁함을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10년 전으로 돌아와 있었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 거야. 이한영은 결심했지요. 이번 생은 다르게 살겠다고요. 도망가지 않겠어. 절대로. 그래서 그는 정면 돌파를 택했답니다. 병력끼리 장부를 공개한 것도, 강신진과 직접 대면한 것도, 습격당할 걸 알면서도 경우 없이 거리를 걸은 것도 모두 계획이었어요. 공격받는 것까지 계산하셨다고요? 병실을 찾은 검사가 놀라 물었답니다. 이한영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강신진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죽을 뻔하셨잖습니까? 이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신진은 판사 살해 미수라는 명분까지 제게 준 셈이지요. 검사가 숨을 들이켰답니다. 이한영의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원래대로라면 경력 비리만으론 강신진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대법관직은 잃겠지만 법적 처벌까진 어려웠답니다.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건 다릅니다. 이한영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의사가 말렸지만 그는 고집을 부렸답니다. 판사 암살 시도. 이건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확한 계산이었지요. 과연 여론은 폭발했어요. 판사를 대낮에 칼로 찌르다니. 이건 법치국가가 아니야. 강신진을 당장 구속하라. SNS엔 항해 글이 쏟아졌고 대법원 앞엔 시위대가 모였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만에 50만 명이 서명했지요. 이한영 판사 습격 사건 특별검사 임명하라. 사법부 비리 전수조사 실시하라.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강신진은 숨을 곳이 없었답니다. 이한영, 그놈. 이걸 노린 거였어. 강신진이 이를 갈았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강신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강신진 대법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두. 뉴스가 터졌답니다. 강신진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지요. 병실의 이한영은 그 뉴스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답니다. 판사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시면서까지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한영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이 보였답니다. 전생에서 저는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무서워서 편하려고 정의를 외면했지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저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 제대로 된 판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 모두 제 책임이에요. 간호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위험해도, 목숨을 걸어야 해도 정면으로 맞서겠습니다. 그게 제가 다시 돌아온 이유니까요. 이한영의 눈빛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지요. 지성이 연기하는 이한영. 그의 표정 하나하나엔 전생의 후회와 이번 생의 각오가 교차했답니다. 복수를 위한 회귀가 아니었어요. 속죄를 위한, 정의를 위한 돌아옴이었지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한 번 죽었으니까요. 이한영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번엔 끝까지 간다. 강신진도 그 뒤의 거악들도 모두 무너뜨릴 거야. 과연 그의 정면 돌파 전략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더 큰 위기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화이트보드엔 거대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답니다. 맨 위엔 강신진. 그 아래로 정치인 12명, 재벌 총수 7명, 고위 공무원 23명의 이름이 빼곡했지요.
이들이 모두 병력비리에 연루됐습니다. 수사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문제는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VIP룸.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답니다. 국회의원 3명, 대기업 회장 2명, 그리고 강신진이었지요. 이한영 때문에 우리가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재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신진이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답니다. 진정하십시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고요? 저 판사놈이 증거를 다 공개했는데 공개한 건 1차 자료뿐입니다. 진짜 치명적인 건 아직 그의 가방 안에 있어요. 강신진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지요. 가방을 회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한영의 입을 영원히 막으면 돼요. 국회의원 한 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답니다. 하지만 여론이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뭔 짓을 하면. 여론? 강신진이 비웃었어요. 여론은 3일이면 식습니다. 우리에겐 언론사가 있고 방송국이 있고 포털 사이트가 있어요. 여론을 돌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정확한 말이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한영 판사, 과거 판결문 논란. 편파, 판결 아니냐. 이한영, 법원 내부에서도 독단적이라는 평가. 전문가들, 병력비리 장부, 일부 조작 가능성. 어느 순간부터 이한영을 공격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답니다. 댓글도 조직적으로 달렸지요. 이한영도 깨끗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영웅 만들기 너무 심한 거 아님? 뭔가 뒤가 있을 듯. 여론이 분열되기 시작했어요. 강신진의 세력이 움직인 결과였답니다. 병실의 이한영은 태블릿으로 기사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지요. 역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인상의 여성 판사였어요. 선배님, 한영아, 괜찮니? 그녀는 이한영의 선배이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동료, 서지연 부장판사였답니다. 서지연이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법원이 난리야. 강신진 쪽 사람들이 내 탄핵을 추진하고 있어. 탄핵이요? 내가 직권남용으로 증거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거지. 판사 자격을 박탈하려는 거야. 이한영의 눈빛이 차가워졌답니다. 증거는 합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의 제보와 공개된 자료들이에요. 나도 알아. 하지만 저쪽은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고 할 거야. 서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지요. 그리고 이것 좀 봐. 이건 판사 20명의 연명서야. 내 편이라는 뜻이지. 이한영의 눈이 커졌어요. 서류엔 정말 20명의 판사 서명이 있었답니다. 모두들 강신진의 비리를 알고 있었어. 하지만 두려워서 침묵했지. 내가 먼저 나서주니까 용기를 낸 거야. 이한영의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선배님, 혼자가 아니야. 한영아,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하지만 적의 공세도 만만치 않았어요. 강신진은 정재계 인맥을 총동원했답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장관님, 이한영 판사 건 좀 처리해 주셔야겠습니다. 강 대법관님, 하지만 여론은 제가 처리할 겁니다. 장관님은 그냥 검찰을 통제해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대기업 회장들도 움직였어요. 광고비 집행을 중단하겠습니다. 이한영 편드는 언론사엔 한 푼도 안 줘요. 네, 회장님. 언론사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답니다. 광고비가 끊기는 게 두려웠거든요. 정치권에도 압력이 들어갔지요. 국회에서 이한영 청문회를 열어야 합니다. 저 판사가 정말 깨끗한지 검증해야 하죠. 야당 의원 몇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한영 판사 국회 출석 요구한 발에 뉴스가 터졌답니다.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병원 복도. 이한영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지만 그는 움직여야 했답니다. 판사님, 아직 안정이 필요하십니다.
의사가 말렸지만 이한영은 고개를 저었지요. 싸워야 할 때입니다. 누워있을 순 없어요. 그는 서지연과 함께 비밀회의를 소집했어요. 믿을 수 있는 판사들이 모였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한영이 고개를 숙였지요. 판사들이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오래 참았습니다. 이제 함께 싸울 때죠. 이한영이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엔 강신진 조직도가 떠올랐답니다. 강신진의 힘은 네트워크에서 나옵니다. 정치인, 재벌, 언론 모두 연결되어 있지요. 그걸 어떻게 끊습니까? 한 젊은 판사가 물었어요. 이한영의 눈빛이 빛났답니다. 하나씩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장 약한 고리부터요. 그는 화면을 확대했지요. 한 국회의원의 이름이 클로즈업 됐어요. 김태준 의원. 강신진에게 뇌물 3억을 받았습니다. 증거도 있고요. 이 사람부터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인데 불체포 특권이 있어도 증거가 확실하면 검찰이 움직입니다. 제가 검찰에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이한영의 전략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검찰이 김태준 의원을 소환했답니다. 언론이 들썩였지요. 김태준 의원, 강신진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 첫 번째 고리가 끊어졌어요. 강신진은 화가 났지만 당황하진 않았답니다. 한 명 잃은 것뿐이야. 나머지는 견고해. 하지만 이한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고리를 계속 공략했답니다. 그룹 비리 수사 착수. 전직 판사 3명, 강신진 로비 의혹. 연쇄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지요. 강신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한영, 이 자식이 진짜 전쟁을 선포한 거야. 마침내 두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날이 왔답니다. 법원 복도. 이한영과 강신진이 마주쳤어요. 주변이 조용해졌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부딪혔지요. 이한영 판사. 강신진이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정신 차린 건 저입니다. 강신진 대법관님. 이한영이 똑바로 마주봤답니다.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젠 법이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강신진이 비웃었지요. 법이 뭔지 아나? 법은 권력이야. 힘 있는 자가 만들고 힘 있는 자가 적용하는 거지. 틀렸습니다. 이한영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법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결국 이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이 흘렀답니다. 강신진이 낮게 속삭였지요. 죽을 각오는 돼 있겠지? 이미 한 번 죽었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강신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이상했답니다. 이한영의 눈빛에서 두려움이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두고 봐. 내가 이길지. 강신진이 돌아섰답니다. 이한영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이번엔 제가 이깁니다. 반드시요.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이제 단 몇 시간 후 모든 진실이 밝혀집니다. 화면엔 긴박한 장면들이 교차됩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한영, 분노에 찬 강신진, 그리고 검은 가방을 둘러싼 쟁탈전이 펼쳐지지요. 과연 이한영 판사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이한영이 눈을 뜨는 장면. 그의 눈빛엔 포기가 아닌 투지가 타오르고 있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킨 그 가방 안에 든 결정적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찰청 증거보관실. 검은 옷을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침투하는 장면이 스쳐 지나가요. 가방을 노리는 어둠의 세력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의 대치 상황이 긴박하게 펼쳐지지요. 그리고 강신진의 반격은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강신진이 어두운 사무실에서 전화를 거는 장면. 그의 표정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답니다. 이한영을 완전히 제거하라. 이번엔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회귀한 판사 이한영의 정면 돌파, 사법부, 거악 강신진의 총공세. 두 사람의 대결 구도가 화면에 떠올라요.
한쪽엔 정의의 상징인 저울, 다른 한쪽엔 뒤틀린 권력의 그림자가 보이지요. 대한민국 사법부를 뒤흔들 이 전쟁.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예고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구독자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